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끼는 친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길게는 아닙니다. 옆에 앉아 차 한 잔 마시듯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 친구 이름은 정수입니다. 우린 같은 동네에서 자라서 학교도 갔고, 군대도 갔고, 결혼식도 서로 갔습니다. 한마디로 나의 오래된 반쪽 같은 친구였어요. 그런 정수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지요. 어제 뭐 먹었더라 하고 묻는 일이 잦아지고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늘었습니다. 우린 그걸 나이 탓으로, 바쁜 탓으로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웃어넘길 수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정수가 한 번은 우리 동네 시장에서 집에 가는 길을 잃었어요. 저녁이 되도록 집에 안 오길래 제가 뛰쳐나갔더니 골목 어귀에서 어리둥절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아, 너 여기 있었구나.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친구 몇 명이 모여 정수의 상태를 이야기했어요. 혹시 치매 아닌가? 누군가는 그럴 리가라며 손사래를 쳤고 누군가는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사실 치매라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의 가족이고 서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 해요. 그냥 나이 먹은 거지 하고 넘기는 게 편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수의 잦은 실수와 길 잃음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어요. 결국 그의 아내가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입니다. 정밀 검사를 권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우리 모두 멍해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쓸쓸하게 느껴졌고 정수의 손을 잡은 그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시작부터 우리가 함께 겪은 일들, 실수와 눈물, 웃음과 배움, 그리고 몇 가지 도움되는 정보까지 차근차근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진단받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검사실의 형광등, 의사의 숙고하는 얼굴, 가족들의 속삭임. 정수의 아내는 울음을 참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게 많이 심한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초기 단계입니다. 적절한 약물과 관리로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조금 숨을 돌렸지만 현실은 아직 멀었습니다. 진단은 시작일 뿐 이후의 생활이 더 어려웠습니다. 정수는 가끔 돈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약 먹는 걸 깜빡했습니다. 한 번은 같은 이야기만 반복해서 했습니다. 우리는 그 반복에 지치기도 했고 때로는 화가 났습니다. 왜 또 같은 얘기야? 하고 짜증을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수의 눈빛을 보면 미안해지고 다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치매 초기의 사람에게 기억나? 라고 계속 체크하지 마세요. 그 질문은 우리 입장에선 진실을 확인하려는 것일지 모르지만 상대에겐 굴욕일 수 있습니다. 대신 오늘 날씨가 참 좋다 같은 간단한 공감 문장으로 대화를 이끄세요. 이건 우리가 나중에 배운 작은 기술 중 하나입니다. 정수가 받은 치료는 약물과 일상훈련이었습니다. 의사는 운동, 규칙적 수면, 그리고 기억 훈련을 권했습니다. 우린 친구들이 돌아가며 정수를 돕기로 했습니다. 주 1회는 누군가가 집에 가서 말벗을 해주고 주 2회는 같이 걷기로 약속했지요. 작은 약속이지만 그 약속이 모여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수를 돌보는 초기에는 우리도 인간이라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가 왔고 부정이 왔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어쩌다 이런 상황이? 우리는 서로에게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친구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치매 환자 돌보는 건 가족만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주자. 그 말에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경제적 부담, 시간적 부담에 지쳤고 우리는 그걸 눈치 보며 숨기곤 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린 가끔 모여서 정수를 어떻게 돌볼지,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길지 투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비밀이 없는 돌봄이 필요했어요. 가끔은 서로의 불만을 솔직히 말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영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돌봄은 팀 스포츠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대신 뛰고 쉬어야 할 때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탈진하지 않도록 돌아가며 쉬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길게 보면 정수에게도 더 좋은 방법이었어요. 치매라 해도 정수의 일부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끔 옛날 이야기를 슬쩍 꺼내면 그는 반짝 웃었습니다. 기억나. 우리가 한강에서 족발 먹던 그날. 정수는 잠깐이고마 그 장면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모두는 큰 선물을 받은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그 순간들을 소중히 모았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노래를 틀어주고, 냄새를 맡게 하는 것, 이런 자극이 기억을 잠깐 깨웠어요. 어떤 날은 과거의 노래 한 소절에 눈물을 흘렸고,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운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치매 환자는 완전히 사라진 존재가 아닙니다. 기억의 퍼즐 조각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그 중 일부는 우리가 손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사진, 노래, 음식 냄새 이건 모두 퍼즐을 맞추는 도구입니다. 정수에게 우리가 만든 작은 앨범이 있었어요. 우리의 날들이라는 제목의 앨범. 사진 한 장 한 장에 간단한 설명을 붙였죠. 이건 1985년 소풍 때 너는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런 문장이 그의 눈빛을 밝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 장씩 앨범을 넘겼고 그 시간이 정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치매가 오면 돈 문제, 법적 문제, 안전 문제 등 현실적인 일이 따라옵니다. 정수의 아내는 먼저 다음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은행 비밀번호 관리, 위임장과 의료의사 표시 서류 준비, 집 안전 점검, 주기적 건강 모니터링. 우리는 전문기관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지역보건소, 치매지원센터,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같은 곳이 큰 도움을 줍니다. 상담, 교육, 낮 시간 돌봄 서비스, 그리고 가족 지원 모임까지.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도움을 청하면 여러분을 도울 창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록을 남기세요. 날짜와 시간, 이상 증상, 약 복용 여부 같은 것을 적어두면 의사,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눌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린 정수의 작은 수첩을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많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수용의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용이란 포기가 아닙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찾는 일입니다. 정수는 요즘도 일요일마다 동네 카페에 나옵니다. 우린 거기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바람을 쐬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봅니다. 그런 평범한 시간이 그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속도를 낮추는 법이었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고 한 번에 여러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치매는 우리에게도 훈련을 요구했습니다. 인내, 유머, 그리고 꾸준한 관심. 웃음이 가장 좋은 약일 때가 많습니다. 정수가 엉뚱한 말을 해도 우리는 웃음으로 응답했습니다. 그 유머가 그의 하루를 더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수의 이야기는 슬프기도 했지만 함께라서 더 따뜻했습니다. 치매는 분명히 힘든 병입니다. 그러나 함께라면 그 길도 덜 외롭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마디 덧붙일게요. 혼자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기록하고 공유하세요. 작은 메모가 큰 도움이 됩니다. 웃음을 잊지 마세요. 유머는 치료의 일부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법적 금융적 정리, 안전장치, 돌봄 계획을 세우세요. 여러분도 옆에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손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오늘은 같이 산책할까?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옆에 앉아 이야기하듯 들려드릴게요.